광고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별을 꺼내서 실제로 하늘에서 빛나게 하는 분들입니다. 네네. 이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도전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 라루체의 지휘자님과 또 함께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 단원 한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지휘자님은 이분께서 사실은 한인타운에 계시는 게 저희들로서는 큰 자랑입니다. 네. 제가 딱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 영국에서 있었던 엘리자베스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 지휘 부문 금상 수상자십니다. 2023 올해. 역시 올해. 제가 2023년 전권은 너무 많아서 그냥 소개 빼겠습니다. 그냥 올해만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2023 뉴욕 클래시컬 뮤직 컴피티션 프로페셔널 지휘 부문 2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숨겨진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라루체의 전창한 지휘자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휘자 전창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라루체 단원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남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학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 산부인과 박사님이신가요? 아니, 저는 시험관학이 박사입니다. 시험관학이. 네. 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건 또 잠시 후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셨군요. 네. 먼저 그 전창한 지휘자님 라루체라고 제가 오케스트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갈까요? 저희 라루체 오케스트라는 루체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빛이 되고자 하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별이 되고자 마음속의 별을 꺼내서 그 꿈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취미로 악기를 배우시는데 집에만 있으면 자기 혼자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음악이 본업이 아니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모여서 음악을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언제 창단이 됐고 지금 단원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계셔요? 저희는 2021년 9월에 창단돼서 지금 단원분들은 한 20분 정도 되시고 많으시네요. 네. 예. 뭐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지만 조금 위쪽으로 조금 많이 있긴 하지만 열정은 거의 한 10대, 20대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저는 지휘자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프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지휘하고 계시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프로 이상의 꿈과 이상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 지휘자님 정도의 스펙이면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보수도 좀 후하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루체의 지휘자를 고집하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보람되고 의외로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행복 그리고 또 저희 단원분들이 되게 행복해하시고 연주회 때마다 그 관객들이 더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일반 프로페셔널 연주는 어느 정도일지 알고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는 하겠지 하고 그냥 가서 박수치고 와 잘한다 하고 오면 되는데 저희는 감동이라는 게 플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휘자님께서는 라루체 지휘자로 활동하시면서도 우리 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따로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시고 그 지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감사하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가시고자 하는 위치까지 좀 더디게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암배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분의 때가 되면 저도 뭐 바뀌겠지만 그 때가 돼도 이 일들은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라루체 여러분들 20여 분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번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11월 4일인가요? 네, 11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EK 갤러리라고 올림픽하고 크렌셔
즈음에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쪽에 그 유명한 갤러리가 하나 있죠. 큰 네네네. 갤러리. 네, 큰 갤러리 하나 있어요. 네. 그 갤러리에서 공연을 하신다 그랬을 때 장소 참 근사한데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본인 스스로를 시험관학의 박사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김학남 박사님. 네. 네. 김학남 박사님께서는 라루체 언제 조인을 하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네. 네. 그 전에는 악기를 이렇게 좀 그 공부하셨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연주해 오셨거나 그러셨어요? 제가 시작은 20년 전에 첼로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첼로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첼로를 시작했는데 이게 첼로 레슨을 받아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연습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한 6년쯤 전부터 중국에서 환자들이 비행기 타고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아갖고 아이고. 그 첼로를 3년간 쉬었어요. 장롱에 넣어두셨구나. 네. 그래갖고 2년 반 전에 네. 첼로를 꺼냈더니 첼로 활이 사갔더라고요. 아이야. 그래서 첼로 활 새로 사고 이제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지고 네. 이제 레슨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하고 듀엣으로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재밌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화음을 맞추면서 하니까 네. 그게 좋았는데 아는 분께서 자기가 라루체 관현악단에서 플루트 한다. 네. 그래서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기회가 네.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랬더니 첼로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회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꼭 가서 악착같이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악세까지 따라오신 거잖아요. 따라왔는데 현재까지 저는 제일 꽁찌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원들은 다 1년 전부터 했는데 거의 이제 그분들은 2년째가 되는데 네. 이 정기 공연을 함으로써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면서 피나게 연습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단원들이 무지무지하게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탤런트를 갖췄거나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나를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저 이 정기 공연의 자리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네, 처음이죠. 한 단계가 아니라 한 10단계 갑자기 확 올라가실 것 같은데 이번 공연을 계기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첼로 선생님이 네. 작년에 저보고 네 첼로 수준은 중학생 수준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나는 첼로 할 때마다 어린아이로 바뀌는 거네. 그거 괜찮은 거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어. 네. 진짜요? 그래서 갑자기 실력이 느시는구나.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니까 고마운 일이죠. 중학교 학생이었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목표를 갖고 공연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진하다 보시니까 실력도 쑥쑥 느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집중하실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그러면 첼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20년 전에? 저희 아이가 국민학교 한 5, 6학년 전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제 대학원 조교로 10년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학생이니까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뭐 레슨 같은 걸 받을 기회가 없었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받기 전에 일을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바이올린 레슨을 시켰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잘하고 그래서 나는 20년 전에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애들이 태어날 거고 그럼 걔네들도 다 음악을 할 텐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미리 시작을 해야 걔네들하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첼로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늘어요. 빨리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빨리 넣으면 누구나 하지. 네.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내가 잘한다는 감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2년 반 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래도 이번 1년 전부터 우리 라루체 관현악단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전창한 지휘자님,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여쭤보는 게 결례인 것 같아서 함께하시는 라루체 단원 여러분들의 평균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셔요? 저희 한 아직 다들 되게 젊으세요. 한 60 정도? 아유, 청춘이시네. 저는 70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70입니다. 안 여쭤보려고 일부러 말을 돌렸는데 바로 에버리지죠, 그냥. 에버리지.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뭐든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평균 60에 우리 그 한 20여 분의 단원분들께서 연습은 한 달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7시 저녁 7시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네. 다들 이제 그날 제가 가면은 이미 벌써 다 와서 그렇죠.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그렇죠. 왜냐면 오케스트라라는 게 자기가 못하면 단체에 조금 민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이니까 네. 또 그런 마음을 잘 아시고 그렇죠. 또 성숙하신 네, 분들이니까 또 성실하고 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고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김학남 박사님께서는 본인이 꼴찌다. 네. 남들의 열정에 비하게 되면 아직 그걸 따라갈 시간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셨는데 네. 실제로 다른 분들께서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고 숙제를 내드리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좀 그 임프루브가 돼갖고 오시고 이러시나요? 그럼요. 훨씬 더 좋아져서 오시고 네. 김학남 박사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자꾸 꽁지라고 하시는 거고 너무 네. 잘하고 계시고 지금 아주 다들 행복하게 연습하고 지금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는 그렇게 모여서 비공개로 본인들이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연주를 할 수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다른 분들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어떤 장소에서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도 대단한 용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정기 공연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어요? 제가 이 오케스트라를 처음 만든 계기도 악기를 레슨을 받아서 집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혼자서 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들려주겠다는 거죠. 네. 물론 본인도 관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남들한테 들려주는 게 사실 연주자의 그런 일인데 네. 집에서 혼자 하면 뭐예요?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꾸렸는데 또 이 오케스트라가 우리끼리만 연주하면 뭐 합니까? 오디언스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기 연주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도 듣고 저희들의 음악을 듣고 희망도 갖고 또 와서 신나는 시간도 가지시고 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지휘자님 사실은 정기 연주회를 갖자 그러면은 단원들 입장에서야 어떤 목표가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지휘자님 개인 입장에서는 숙제가 좀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아주 많아져요. 네. 네. 그냥 가도 엄청 되는데 많아요. 이 그렇지. 연주회 하나 네. 때문에 레퍼토리도 선정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는 올라와야 그래도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엄청난 숙제를 떠안게 되실 텐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단원분들이 처음에 악보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이런 시련을 주냐. 왜 이러는 거냐. 왜 나에게. 하시지만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연주회 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목표를 낮게 잡고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하면 네.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더 어렵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도전을 하면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네. 70, 80까지는 가요. 그러면 일자리 하는 것보다 네. 이게 얼마나 훨씬 더 큰 그런 디벨롭먼트고 또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보람이겠습니까? 성격은 아니신데요. 성격은 전혀 틀린데 추구하시는 방식은 그 지휘계의 음악계 스티브 잡스네. 계속 한계로 몰아가시는 거잖아.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거 들으면 한 번에 다 하세요. 그런 건 그냥 그러네요. 대충 발로 해도 친다. 뭐 이러시면서 그냥. 너무 어려운 걸 이미 다 했거든요. 네. 이제 쉬운 거 들으면 금방 하는 거죠. 저희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작년에 네네. 실제로 공연했던 연주곡 중에 한 두 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연주였던 거죠. 그게. 그렇죠. 네. 네, 첫 연주회에서
파일을 주셨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걸 연주하셨단 말이야 그랬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한 곡을 잠깐 우리 저 청취자분들하고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네네네.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첫 곡을 제목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은 반가워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뭐 다들 아시는 천재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지크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의 1악장입니다. 로얄 필 아닙니다. 뉴욕 필 아닙니다. LA 필 아니고요. 라루치에가 연주합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지크입니다. 지휘자님 이거 LA 필인데요? 사실 아니 좋죠. 정말 아마추어 네. 우리 박사님처럼 이제 직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인데 이런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때 무대에 서셨던 분들이 몇 분이세요? 이때도 한 20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20분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이렇게 꽉 찬다고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1년 동안 합숙 훈련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셔가지고 모여서. 와. 와. 혹시 김학남 박사님께서는 작년에 연주했던 내용을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네, 저는 그 콘서트 비용만 내고 네. 구경을 했습니다. 아 직접 그 자리에 계셨구나. 네. 그때 어떤 도전을 받으셨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세구나. 오. 정말 감탄했죠. 내가 내년엔 꼭 저 자리에 앉으리라라는 생각도 하셨겠네. 그거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 오히려 좀 이렇게 그렇죠. 겁을 먹으실 수도 있겠네요. 너무 잘하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1년 후에 같이 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단원들은 모두 다 레슨을 받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레슨을 철저하게 받아갖고 그 어려운 곡을 계속 소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휘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개인의 그 기량은 스스로 자기 선생님하고 갈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학남 박사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지난 1년 동안 해오셨나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고 그 음악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으면 선생님 거를 연주하는 거를 비디오로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같이 이제 따라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빠르면은 못 따라가면 내가 엇박을 내면 큰일 나거든요. 네. 불협화음을 만들면 안 되니까. 민폐죠 정말. 민폐죠. 네. 그럼 눈총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민폐를 면하는 연습을 또 피나게 해야 됩니다. 나갈 때 안 나갈 때를 빨리빨리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이야. 이 지휘자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연주를 하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일반 연습할 때와 네. 무대에서 정식 공연을 할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은 겁나죠. 우리 지휘자님 고개를 푹 숙이시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지휘자님이 저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도록 발돋움을 스스로 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자님은 몸소 자기 스스로의 그 발돋움을 해서 저희들을 키워주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해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랑이 충만한 그런 관계, 그런 관현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문득 저는 그 예전에 그 히트쳤던 드라마 그 누구죠?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똥덩어리라고 막 했던 그 지휘자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휘자는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도 좀 이렇게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괴팍스럽고 아무래도 단원들에게 좀 무섭게 다가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지휘자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세요. 진짜요? 네, 친절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지휘자가 되려면은 천재급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단하신 그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지신 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LA야말로 기회의 도시다. 이런 아름다운 관현악단이 일반인한테 열려 있다는 거. 라루체가 기회의 빛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그 관현악단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네. 지금 아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냥 용기를 갖고 네. 여쭤보겠습니다. 연배가 70이라 그러셨는데 네. 대개 한 그 정도 연배 되면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뭐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뭘 배워 그냥 이러고 그냥 아프지만 않고 지내면 되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도전은 그리고 그런 열정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제 일을 이제 한 우물을 판 게 1981년부터 팠거든요. 오래되셨네요. 40이 이제 2, 그러니까요. 3년 되죠. 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대학원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저희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학생이네.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남보다 10년은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보다 늦게 시작을 한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보다 잘하면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연령의 제한이 없죠.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마취과 의사는 80이에요. 저보다 10살 많아요. 근데 불평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너는 내 롤 모델이다. 나는 네 뒤만 따라가니까 함부로 은퇴하지 마. 난 너 뒤만 따라갈게. 그래서 일하는 게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오히려 이제 명예가 되는 거예요. 나 아직까지도 일해. 그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취미 생활처럼 되는 거예요. 네. 최고급의 취미 생활이죠.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라루체의 이런 첼로 연주는 우리 박사님의 삶에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나요? 음악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름다운 거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거는 강한 거다. 그러니까 저를 강하게 키워주는 그런 관현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세요? 요즘은 열심히 하는데 전에는 1시간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한 게 첼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거를 제가 쓴 게 있어요. 글을 쓰셨네? 네. 첼로 천국은 10,00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다다른다. 첼로를 끌어안고 계단 하나를 오르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 10,000개의 계단을 올라가려면 10,000시간이 걸린다. 하루에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 30년이 걸리고 2씩 올라가면 15년이 걸린다. 내 나이 70인데 85살에 천국에 다다를지 100살에 다다를지는 내 정성에 달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이제 많죠. 모든 거를 첼로하고 테니스하고 일, 그 세 개하고 사이사이 쉬는 시간. 그래서 죽자고 테니스하고 죽자고 첼로하고 죽자고 일하고. 저는 문득 궁금한 게 그 아드님인가 그 바이올린 시작하시고 할 때 미래를 보셨잖아요. 손주들이 또 음악을 하면 나도 같이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꿈은 이루어지셨나요? 아니요. 그 손녀가 발레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는 뭐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도 하지만 발레 전공으로 하는데요. 근데 작년 봄에 와갖고 제가 이제 첼로를 하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내 첼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 우리 꼬마아이가 이 음악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레슨을 열심히 따라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길이 틀릴 거예요. 다르죠. 그런 거 같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그게 큰 보람이었어요. 내가 손녀한테서 박수 받았어. 못하지만. 지금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지휘자님 이분들의 기대치를 맞춰가는,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그 작업이 지휘자님으로서 이게 보통 과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곡 선정을 할 때 네.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일단 전체적인 콘서트의 ธีም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근데 하지만 너무 쉬워서는 안 되고 뭔가 챌린지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곡이어야 되고 또 모두가 관객들이 들었을 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너무 어려운 곡은 어디언스들이 와서 자요. 그렇죠. 지루하고 네. 졸리고 계속 맞아요. 자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런 연주회가 되고 싶진 않아요. 다 같이 행복하고 네. 웬만하면 다들 아는 그런 곡들 위주로 하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곡을 선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네. 멋지게 보여주시고. 김학남 박사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전 지휘자님께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의 그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를 맡고 계시는 게 저분이 괜찮을까 저렇게 지금 이제 저러고 계시는 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 전 지휘자님은 빛의 중심에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빛의 중심에 계시는 그 빛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루체의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뭐 특별히는 없고요. 그래도 미니멈 1년 이상은 레슨을 받으셨어야 오셔서 본인이 상처를 안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악보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자는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 1년 정도 이상 레슨을 받으시면 네. 들어오셔서 오케스트라를 함께 하시면서 레슨을 받으시면 그 발달되는 그 속도가 네. 훨씬 빨라질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오케스트라에 와서 같이 하면 실력 향상이 진짜 한 2배, 3배로 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자극이 될 테니까. 네. 예. 이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박사님처럼 예전에 연주를 조금 하셨고 악기를 좀 배우셨다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생의 꿈이 악기 한번 해보는 건데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악보도 볼 줄 몰라. 네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가능해요? 그런 그럼요. 분들도? 그분들도 열심히 1년 정도만 레슨을 받으시면 네. 기본적으로 악보를 볼 수 있고 박자를 지킬 수 있게 되죠.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들어오셨을 때 이 곡을 너무 어려워서 못 쫓아가신다. 그럼 제가 쉽게 편곡도 해드려요. 네.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작곡을 전공해서 네. 오케스트라 곡들도 몇 개는 제가 다 편곡하고 하니까 네. 그 정도 쉽게 편곡해드리는 건 뭐. 지휘자님 라루체를 어떤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정말 LA의 빛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간, 네. 그런 단체, 그런 음악이 되고 싶어요. 네. LA 필이나 뉴욕 필, 보스턴 필 뭐 이런 친구들이 줄 수 없는 감동이 그 안에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근데 우리 그 박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지휘자님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토요일에 제 2회 정기 연주회가 있는 네네. 거잖아요. 와, 그 안에 정말 감동과 아주 큰 행복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 있겠다 음악에.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울컥한다? 예. 벌써부터 제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거를 상상해 보니까. 지휘자님 네. 그러면 이번 EK 갤러리에서의 2회 연주회에서는 어떤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 이번 콘서트의 ธีም은 타임이에요. 타임.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곡들을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과 밤, 뭐 사랑과 이별, 봄과 여름 뭐 이런 사계절, 어. 또 탄생과 죽음,
이런 스타일의 타임에 관련된 곡들로 음악회를 선정했습니다. 라로즈 단원 여러분들이 그 띠임을 받아보셨을 때 머리를 쥐어짜지 않으셨어요 혹시? 머리만 쥐어짜신 게 아니고 제 멱살도 잡으실 수 있어요. 아 진짜? 다행히 안 잡으시는데. 준비는 다 끝나신 거고. 네네네. 아.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이제 네. 토요일 날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몇 곡이나 올라가나요? 이번에 뭐 10여 곡 올라가는데요. 네. 와. 이번에 하는 곡 중에 뭐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라는 곡도 있고, 뭐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도 있고, 또 뭐 슈베르트의 마왕 우와. 이런 곡도 있고, 뭐 한국 가곡도 한 곡 하는데 그건 시간에 기대어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네. 좋거든요. 네. 그거랑 뭐 Four Seasons는 뭐 비발디? 비발디로 봄을 하고 네. 나머지 계절은 또 다른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이야. 아니 그 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나 또는 모차르트의 마왕이면 혹시라도 연주만 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그 소프라노가 마왕은 남자 성악가 선생님이 오셔서 바리톤 최홍석 선생님이 같이 가시는구나. 하시고요. 네. 또 보칼리제는 저희가 그냥 연주로 해요. 연주. 보통 뭐 솔로 악기나 뭐 소프라노가 같이 네네네.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냥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네네. 이야. 자신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다 오리지널 원곡 그러니까.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 12곡 이렇게 올라가면 15곡은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럼 연습량이 엄청나셨겠는데요? 단원분들이? 그렇죠. 와, 아 정말 우리 지휘자님 멱살을 한번 잡았어야 이게 마땅한 건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니까 아이고야. 한계치까지 몰아가신다니까. 못하겠다. 김학남 박사님 어차피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험관 아기 박사님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2분 저희가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2분 안에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제 늦추는 경향이 많으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35살 넘어도 아름답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 자신 있어 이러는데 사실은 그 생체의 나이는 금방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잘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뭐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35살까지는 25살하고 비슷해요. 그 난자의 그 건강한 정도라든가 수중난의 건강한 게 비슷한데 35살 넘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5살 미만은 잘 자란 수정란의 반 정도가 정상이고 염색체가 이제 정상이라는 뜻이죠. 35살 넘어가면은 3분의 1만 정상이에요. 잘 자라도. 40살이 넘어가면은 5분의 1만 정상. 42살 이상 되면 10분의 1만 정상. 그러니까 점점 건강한 난자나 수정란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42살 되면. 근데 요즘 보면 45살도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네. 딱 자기의 그 미모에 이제 과신을 해가지고 딱 결혼 좀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난자를 미리 얼렸다가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아이를 원할 때 그 얼린 난자를 녹여서 이제 임신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40살 넘어가면은 뭐 다운 신드롬 같은 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염색체 검사를 해갖고 미리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도 미리 알 수가 있고, 미국에서는 그게 합법적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패밀리 밸런싱이라고 그래갖고 난 아들만 둘인데 나 딸을 원해. 그러면 딸을 수정란을 찾아주는 거죠. 그렇고. 박사님 저 외람됩니다마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이 오피스 전화번호 제가 공개해도 되나요? 되죠. 네네. 제 이메일도 공개해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일단 오피스 번호만 네, 네네. 운전 중에 이메일까지 받아 적기는 힘드실 테니까 그렇죠. 네네. 310-378-7445 네. 네, 310-378-7445번이고 네. 운전 중에 이 번호 메모가 안 되시면 저희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카톡으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남 박사님은 나중에 저희 시간에 한번 정식으로 초대할 테니까 그때 한번 뵙고 고맙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번 네, 하죠.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 저 전지휘자님 네. 이번 공연은 참가하시겠다고 구경하시겠다 관람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나요? 오시면 됩니다. 11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네. EK 갤러리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네. EK 갤러리입니다. 늦지 말고 오세요. 네. 와. 정시에만 자리해 주시고 즐기시겠다는 마음 갖고 오시고 도전하시겠다는 마음 갖고 오시고 아울러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네. 네. 미리 예약은 필요 없나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EK 네. 갤러리가 넓으니까 네. 뭐 충분하겠죠. 뭐 늦게 오시면 서서 보셔야겠지만 음. 와, 또 그런- 정말 그런 감동일 재미도 것 있죠. 같아요. 정말로. 네. 와, 음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예, 그리고 또 단원분들 대단하시죠. 너무 대단하시네요. 와, 벌써부터 막 소름이 끼쳐요, 저는. 예. 네. 이번 주 토요일 11월 4일 저녁 7시입니다. 네, 태양보다 더 빛나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저 전창한 지휘자님께서 빛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이 조만간 될 수 있게끔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2회 정기 연주회 성황리에 마감하시고요. 네. 네,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루체의 전창한 지휘자님 그리고 시험관악의 박사님으로 라루체의 단원으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학남 박사님 두 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